네, 안녕하세요. 이덕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이런 공간에 또 저희가 오늘도 네. 특별한 분을 모셨다고 해서 네. 한번 저희가 바로 불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의 MBTI가 222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극강의 그래요? 외향형 인간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요? 네. 외향하면 또 제가 좀 빠지지 않는 그런 네. 느낌이 있는데 기대가 됩니다. 바로 모셔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 여기 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23살 정기라고 합니다. 성함이 성이 정이고 이름이 네. 기예요. 우와. 멋있다. 예, 이름 너무 그쵸, 멋져요. 벌써. 그러면 기형제님이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보통 우리 교과를 보면 대부분 산줄기, 어. 산, 강, 바다 나오잖아요. 백운산의 네. 정기를 바다. 아니 저희 보통의 믿음 출연 제의 받고 나서 네. 어떠셨어요? 그냥 좋았는데요. 네. 일단 제가 다른 행사나 이런 다른 외부적인 곳에서도 이렇게 초청을 많이 받는데 좀 신앙적인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한 번도 제가 제 신앙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이 처음이에요? 네, 좀 처음이어서 제가 지금 신앙이 어느 정도 선에 와 있는지 조금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좀 듭니다. 지금 그럼 강연도 좀 한다고 하셨었는데, 그렇죠? 그럼 어떤 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꿈꾸고 있는 게 싱어송라이터기도 하고 그래서 외부적으로 최근에는 또 장기 실종 가족분들을 위해서 네. 콘서트를 했었는데요. 오. 이제 그때 좀 위로해드리는 이제 노래도 많이 불러드리고 네. 네, 그런 좀 외부적으로 좀 그런 초청들이 많이 와서 네, 그렇게 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오히려 좀 같이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고도 들었어요. 네네. 그냥 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좀 약간 특수한 정체성? 특이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정체성이 있다면 네, 어떤 것들이 있을지. 특별하진 않은 것 같아요. 독특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특별하지 않다고요? 그냥 평범한 하나님 믿는 자? 약간 원빈의 부모님이 원빈을 일컬어서 야, 너같이 생겼는데 강릉시내 가면 그냥 쎄고 생겼다. 니 그걸 무슨 배우를 하겠다 그래 했었던 그런 느낌으로 특별할 게 없는. 네, 특별하진 않은 것 같고 그냥 감사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자녀인 것 같아요, 저는. 독실님은요? 네. 저야말로 좀 어렵네요. 특별한 정체성 꼭 신앙적인 게 아니더라도. 네, 신앙적인 게 아니더라도. 저는 근데 사실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거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는 말하자면 과학자를 하고 싶었는데 네. 나이가 들면서 과학자란 직업이 별로 없다는 걸 알게 됐고 TV 자막에 과학자라고 안 붙잖아요. 과학자라고 붙을 거면 죽었거나 이미 아니면 동물이랑 대화하고 애기들이랑만 노는 하얀 머리 과학자거나 아니면 네. 지구를 멸망시키려고 하거나 막 이런 사람들만 과학자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사실 약간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그런 부분은 못했던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왜 이런 생각해본 질문이 적이 나왔는지도 없었어요. 그쵸. 네, 제가 사실 그 질문 한 까닭은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특수한, 특이한 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사실은 제가 입양인이에요. 입양된. 네, 입양된 입양인이에요. 네, 그래서 입양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청년이라고 하죠. 네. 입양됐다는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그쵸? 그냥 숙연해진다든가 고생을 많이 했겠구나 싶다든가 아니면 너무 그래도 행복하게 입양되지 못하는 사실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니까 그거에 비해서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뭔 말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사실 어려울 수 있어서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용기를 내서 공유를 좀 해주시고 말씀해 주실 수 있다고 하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기도 하고 기대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그러면 입양이 되셨는지 네네.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이제 23살이니까 00년생이란 말이에요. 00년. 네. 그래서 2000년 4월 이제 23일에 어떤 아파트의 한 분리수거장에서 네. 이제 어떤 분의 신고를 받고 경찰분이 발견을 해서 새벽 6시경이라고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상황에 아기는 탯줄이 미봉합되어 있는 상황으로 발견이 돼서 병원으로 인계가 되고
여기서 보육원으로 인계가 돼서 7살 때까지 보육원에서 지냈어요. 7살 때까지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두고 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CCTV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치, 2000년 상황이 다르죠, 네. 지금이랑. 엄마를 찾기 힘들었고 경찰들도. 그래서 저도 지금 저를 낳아준 엄마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어느 날 이제 방송사에서 왔어요. 네. 그때 당시에 막 이제 입양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던 시기여서 와가지고 아이들을 다 옷을 막 깔끔하게 입히고 네. 이렇게 막 머리도 막 무스도 발라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그때 당시에 장래희망이 뭐가 되고 싶냐라는 질문에 네. 저는 커서 요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의 저희 어머니 아버지죠 보신 거예요, TV로. 네, TV로 보시고 입양을 하시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시고 그때 당시에 부모님이 충북 괴산군에 사셨는데 저는 그때 울산 보육원에 있었거든요. 울산이었죠. 어우, 거리가 멀죠. 네, 그죠? 네. 엄청 먼데 이제 아버지가 한 3-4번 오셔서 놀이터에서 저를 놀아주고 가셨어요. 그때까지는 몰랐죠. 몰랐어요. 그쵸. 그때까지는 그분이 저를 입양하겠거니라는 걸 아예 몰랐고 모르고. 네. 아, 후원자분들 중에 한 분인가 보다라는 생각으로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오질 않았어요. 잠이 오질 않아서 되게 뒤척이는 밤이었는데 새벽에 이제 선생님이 좀 한 2분이었던 것 같아요. 오셔가지고 저한테 다가오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자는 척을 더 했죠. 그러더니 그대로 저를 안아가지고 조심히 깨지 않게 됐고 승용차 뒷좌석에 저를 이렇게 눕히는 거예요. 네, 너무 무서웠거든요. 아, 그 무서웠어요? 네, 되게 막 이렇게 심장 콩닥콩닥거리면서 이렇게 갔는데 제 기억에도 아직까지 그냥 그 자동차의 천장이 기억이 나요. 그냥 네, 그 천장만 바라보면서 동이 트면서 고속도로를 막 차가 달리는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그치, 물어볼 수도 없고. 근데 물어볼 수도 없었죠. 휴게소에서 이제 한 요만한 앨범이었어요. 네. 이제 보여주면서 너가 입양 가게 될 가족이라는 거예요. 네, 여기 엄마, 아빠, 형, 동생. 너무 충격적이었죠. 가장 컸던 거는 제가 지내던 어린이집도 있었고요. 네, 그렇죠. 어린이집도 네. 다녔었고 거기에 이제 반에 보육원 반 친구들이 20명 정도 있었는데 네. 모든 친구들을 이제 다 두고 환경을 갑자기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오니까 그러니까 그 인사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네요. 그때. 네. 너무 네. 갑작스럽게 일이 그쵸. 된- 너무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그 단체 생활하는 줄 알았거든요. 저처럼. 저 태어나자마자 어찌됐건 보육원에서 자랐다 보니까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아예 몰랐죠. 그치, 그럴 수 있겠네요. 그게 네. 좀 충격이었어요. 가족이 뭔가. 혹시 그럼 그 전에 입양되기 전에 그 단체 생활 했었을 때가 어땠는지 그냥 마음이라든가 이런 걸 살짝 들어볼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계속 네. 보고 싶어서. 보육원 생활은 좀 그냥 단체 생활이다 보니까 네. 초등학교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어찌됐건 뭐 크리스마스 때는 또 산타 할아버지 와서 이제 막 선물도 주고 생일 파티를 하면 막 생일을 케이크를 위에 두고 막 10몇 명의 아이들이 나눠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날에 이제 저를 후원해 주시던 분이 제 생일날 케이크를 딱 제 앞에 두고서 생일 파티 노래를 불러주고 끝났는데 제가 멀뚱멀뚱 이제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이제 케이크를 먹어야 되는데 근데 그분도 왜 애가 케이크를 달라고 안 하지? 먹어야 되는데 그치, 얘 건데, 너의 것인데. 네, 그런 상황에서 딱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너가 다 먹어도 돼.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거죠. 어찌됐건 나눠 먹어야 된다는 인식이 컸기 때문에 그치. 이걸 내가 혼자 다 먹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좋은 기억들은 많아요. 뭐 이제 어린이집에서도 많이 이렇게 네, 현장 학습도 가고 뭐 단체 기합도 받고요. 그때 그쵸. 당시에는. 네. 그래서 좀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눈치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상황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생존에 네. 대한 부분인 거고 이렇게 의젓함에도 불구하고 그땐 좀 조용했나요? 아니면 그때도 막 이렇게 재밌게 되게 조용했었어요. 조용했었어요?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지내야 될지를 좀 많이 이렇게 터득을 자연스레 몸으로 익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인데도 사회생활을 그렇죠. 하기 위해 네. 노력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좀 못했던 그런 거를 이제 성인 돼서 많이
표현하는 거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 못했었던 거에 대해서 내가 메타인지를 하고 그러지 않았어도 됐다. 어쨌든 선생님에게 앨범을 이렇게 보고 이제 아빠 엄마가 되는구나를 알고 가족을 봤어요. 그때까지 개념이 현실적으로 느껴지지는 않겠죠. 지금 뭐 상상해도 나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딱 처음 만나는 그 순간은 어땠어요? 그때가 이제 봄에서 여름 넘어가는 계절이었어요. 네. 이제 딱 도착을 했는데 자연 냄새. 알 것 같아. 고향의 냄새. 네. 그 어렸을 때 그 냄새가 기억이 생생하죠. 네, 너무 생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와 이제 갑자기 이제 한 요만한 강아지가 막 달려오면서 짖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선생님 뒤에 숨었어요. 그치, 어린데. 네, 그때 그렇게 강아지를 그렇게 코앞에서 이렇게 본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그 기억이 좀 입양 처음? 선명하게 남아있는. 네,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아, 그랬었겠다. 그러면 그 부모님을 만났을 때 마주했을 때 그 기억이 아직도 나세요? 희한하게 부모님을 마주했을 때 기억은 좀 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강아지 자연 환경에 그런 대한 환경 거는 같은 거는. 딱 기억이 나는데 처음에 부모님을 만났던 그거는 네. 그럴 수 있겠다 싶고, 아까 말씀하신 게 그 배경 말씀하셨잖아요. 충북 계산집에 딱 도착했을 때 그때 냄새와 강아지가 네. 오고 그때 내가 두려움을 느꼈던 그 감정이 기억나는 것들을 들으면 너무나 그게 진짜 선명하게 남은 거죠. 그 낯선 상황에 있을 때 내가 느꼈던 냄새, 네. 그리고 그 감정.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가족이 생기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가족들과 함께 살아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성격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일반 가정보다도 또 6남매예요, 가족이. 네. 그래서 6남매 중에 둘째로 입양이 됐어요. 아, 둘째로? 네, 막내도 둘째로. 아니고. 네. 오.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그냥 8명인 거예요, 부모님까지 계시면. 네. 대가족이네요. 대가족이죠. 보육원 생활하고 좀 다르지 않다라는 걸 느꼈어요. 어찌됐건 단체 생활. 이것도 단체 생활처럼 느껴져서 똑같이 이제 부모님한테 뭐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또 입양이 되었고 또 감사함이 크다 보니까 좀 더 그런 생각이 또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보육원에서보다 더 쉽게 말하자면 눈치를 본 네, 그런 게 살았었죠. 그럼 그때 원래 5명의 자녀가 있었고 아니요, 원래는 이제 4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4명이 있었고 네. 그러면 입양이 된 분이 자녀들이 3명인데요. 아, 3명이 친자녀고 네. 3명이 입양이 되었는데 이제 막내만 여자아이거든요. 네. 5명이 남자이고 근데 이제 막내 여자아이가 먼저 입양이 되고 아, 네. 그다음에 제가 입양되고 이제 마지막에 또 남자아이가 입양되고 부모님의 그 선택도 되게 사실 대단한 결심이니까 그건 정말 쉽지 않은 결심이라는 거를 네. 생각하게 되네요. 19살 때부터 요리사로 일을 하셨다고. 요리 자격증을 하나하나씩 따기 시작했어요. 뭐 한식, 중식, 일식 이렇게 자격증을 따서 지금 다 있어요, 지금도. 네, 그렇죠? 그렇게 가지고 있죠.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19살 때 빨리 취직을 해서 그때부터 직장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요리하는 공간이 다 이제 좀 나이가 다 많다 보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러니까 스승과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도제지간의 느낌으로. 그렇기도, 네, 조리 장군이 계셨으니, 네. 이제 그렇기도 하고, 이제 또, 제 밑에 분들도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시를 해야 되는 분들. 그러니까 저는 어찌됐건 자격증을 따고 취직을 했기 때문에. 석박사 마치고 처음부터 팀장급으로 오는 것처럼 자격증이 3개가 있잖아요. 그 위에 이제 상사도 있는 거고 내가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도 같이 있는 거고 도와주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격이 굉장히 내향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어렵죠. 나이가 다 제 부모님 뻘이었고. 네네. 저는 들어가자마자 칼질도 안 했었거든요. 칼질이 이제 실습비에 대해서는. 이제 네, 그렇죠. 칼질을 이제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얘기만 들어도 이게 제일 어렵다. 네, 이게 참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버지 연세뻘인데 뭐라고 불러서 뭐라고 해요? 한번 시켜볼까요? 우리 그 연희님한테. 이제 여사님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여사님이네요. 네, 맞아요. 이제 여니엘 여사님. 네, 귀여운 태세로 했던 것 같아요. 제가요 이게 좀 필요한데 귀엽다. 말도 바로 귀엽게. 귀여워지는 진짜. 느낌이 딱 있네요. 그렇게 좀 했었어요. 네. 여사님 두부 좀 썰어서 넣으시죠. 이게 아니고 그러면 안 돼요. 여사님 두부 바로 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칼질을 너무 못해서요. 뭐 이제 여사님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좀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이쁨 받았죠. 이쁨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그러니까 저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사회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안 하고 싶어 하시면 그냥 쉬게 하면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하는데 사실 알아주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흔히 말하는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뭐 호구 잡힌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러진 맞아요. 않고 괜찮았나요? 사회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되게 놀랬던 게 있었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럼 그게 다 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회에서는 그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착하게 살면 호구 당해. 그리고 맞아. 그럼 진짜 바본 거고 너가 착하게 그렇게 살아서 나중에 돌아올 것 같지 하나도 안 돌아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나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나쁘게 사는 기준이 뭐냐고 이제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좀 불리한 상황이었어도 그냥 속으로 삭혔던 기억이 많아요. 손해보는 것도 좀 있었고 어쩌면 큰 네. 사기도 당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제가 이 일은 지금도 제가 해결 중에 있어요. 그래요? 네, 거의 이제 5년 다 돼가죠. 네, 이제 19살 때부터 사기를 당한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뭐 명의 대여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최근만 해도 이제 거의 채무 금액이 제 이름으로 뭐 5천에서부터 시작을 하더니 거의 뭐 8천만 원까지도 됐다가 지금 이제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네, 마무리를 지어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가까운 지인 때문에 그렇게 일이 일어났던 맞아요. 거였어요? 네, 가까운 지인이 그렇게 해서 제가 또 너무 많이 어리기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서울로 이사 와서 일할 때에도 너무 피해를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막 통장도 압류가 되고, 네. 아이고. 근데 제가 저지른 일이 아닌데, 그렇게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너무 화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좀 시스템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 우리가 그 현장에서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이거 뭐 보증이 됐는지 뭐가 됐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를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학생들이 사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 세금 처리하는 것도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나와가지고 사실 단돈 100만 원, 200만 원만 벌어도 신고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 200만 벌어도 신고하고 300만 벌어도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은 학생이 어떻게 하냐. 마찬가지로 그 어린데 사회에 처음 나와서 그 자격증은 또 있어. 어느 정도 높은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사기를 치려고 마음먹은 존재들에게는 너무 손쉬운 먹잇감이었을 수도 있겠다. 거기다 너무 착하고 그 당시에 또 너무 선의를 베푸니까. 맞아요. 좀 도움을 받았다 보니 도움받은 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거절을 쉽게 못했던 거예요. 거절이 제일 어려워요. 정경재님이 정말 삶의 여러 진짜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또 아까는 특수한 정체성을 가졌다고 했지만 그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정계 형제님에게 신앙생활은 또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보육원 자체가 제가 알기론 크리스천 이제 그래서 감사하게 네 정말 감사했던 네네.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간 기억이 있어요. 네. 이제 버스 타고 교회 가서 교회 예배 드리고 또 입양된 가정도 이제 굉장히 크리스천이셨고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레 모태신앙처럼 좀 이렇게 믿었었는데 네. 계기가 있었어요. 좀 제가 하나님을 좀 1대1로 마주보고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던 계기가 청소년 시절이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입양 가정 안에서 지내긴 했었지만 감사한 거 정말 많은데 이제 막 이렇게 자격증도 따게끔 지원해 주시고 뭐 음악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하셨는데 가장 이제 제가 어렸던 부분이 입양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해 보지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터놓고 네, 맞아요. 분명히 다른데 이거를 합의되지 않은 상태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눈치껏 했어야 됐네요. 그러면 네, 그렇기도 했고 저도 그냥 좀 저를 낳았던 부모님에 대해서도 궁금하게 되고 그렇죠. 네, 저의 어찌됐건 저의 과거를 알고 싶었는데 그런 질문을 해도 되나? 근데 제가 만약에 그걸 하면은 약간 감사를 모르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큰 거예요. 혼자 굉장히 끙끙 앓기도 했었고 그냥 주변 가정들처럼 평범하게 태어나서 좀 살 순 없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따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네, 하나님 앞에 좀 따졌었어요, 저는 그때. 그냥 그날도 너무 답답해서 집에 나와서 이제 길을 걷다가 겨울이었거든요. 겨울이었고 좀 밤 늦게였어요. 밤 늦게 거의 새벽 시간이었는데 길을 걷다가 너무 막 이제 제가 혼자서는 풀리지가 않으니까
길을 가는데 저기 이제 교회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진해서 처음으로 제가 기도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왜 평범한 게 아니라 좀 아까도 얘기했듯이 왜 특이하게 좀 다른 삶을 살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게 답답한 심정으로 기도를 하면서 좀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되게 추웠는데, 엄청 한겨울에 추웠는데, 제가 그때는 엄청 원망의 마음과 화가 있었는데, 그 감정이, 화의 감정이 되게 좀 울게 되더라고요. 좀. 하나님 앞에 왠지 모르게 울게 됐어요. 그 십자가를 제가 쳐다보면서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라는 좀 그런 어떤 메시지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고, 너가 그렇게 힘들어도 난 너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는 좀 제가 그런 감정이나 또 어떤 사건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사건들이 좀 술술 풀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좀 그런 거를 크게 그때 인지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단 한 번으로 그 한 번 하루였어요? 아니면 그래도 그 기간이 좀 있었어요? 딱 그 하루였어요. 야. 그 하루가 그냥 그 교회에서 머물러서 기도했던 그 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진짜 어느 청소년처럼 그냥 원래 다녔기 때문에 일요일은 교회 가는 날 이런 생각으로 다녔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 계기로 좀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너무 덮는 거 좋지 않잖아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힘들다 혹은 내가 왜 이렇게 나는 왜 이런 상황일까요? 왜 남들과 다를까요? 라고 한번 터놓는 거는 꼭 필요했던 것 같고 하나님이 나름의 답을 주셨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생각을 못했던 건데 입양이 된 분들이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심지어 물어보는 것조차 금지될 수 있겠구나, 금기시 될 수 있겠구나. 집에서 못하게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눈치를 보면서도 아 이런 걸 내가 해도 될까 하면서 이제 눌러놓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처음 알았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정경재님이 봤을 때 입양인들이 느낄 수 있는 보편적인 이런 고통은 좀 있을 것 같다 하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거랑 정말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공개 입양이라고 하거든요. 공개 입양 1세대라고 해요. 딱 저 20살 초반의 성인 입양인들을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입양할 때 아이에게 너는 입양되었다라는 걸 인지를 시키고 어렸을 때부터 그걸 이제 풀어나가면서 생활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공개 입양이라고 해요. 맞아. 어떤 거 예전에 뭐 드라마나 그런 걸 보게 되면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입양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는. 막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래도 30, 40 되면은 어느 정도 많이 컸고 그때 알려주는 게 생각도 더 깊게 하기 때문에 낫다 올바르다 하는데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데 정말 방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그럼 우리가 공개 입양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되었는데 저희 세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입양하고 이제 거기서 가정 안에서 이제 함께 살면은 아이가 잘 자라겠지. 그것도 맞아요. 어찌 됐건 부모님 곁에서 사는 게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또 정체성이라는 거를 질문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부모님이 먼저 질문해주지 않는 이상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여긴 안전한 곳인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실제로 제가 이제 20대 초반의 친구들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해요. 이제 부모님 앞에서 말하지 못하는 본인의 입양 정체성으로서 살아가는 좀 답답한 심정을 좀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그 친자녀와 양자녀가 같이 있으면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눈치를 좀 볼 것 같아요. 그거는 집안의 분위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분위기를 그렇게 조성이 되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다르다라고 느끼기 시작하니까.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을 하더라도 내면에 내적으로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집마다 상황들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좀 그렇게 같은 상황에 처했었던 그런 청년들에게 계속 좀 도움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이제 어른이 되면서 20대가 넘어가면서 이제 입양인 모임을 이제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때 당시 처음 참석했던 그 입양인 모임에는 이제 말 그대로 아까 말했던 비밀 입양 세대로 자라온 30대, 40대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20대 성인 입양인들도 있었는데 잘 스며들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흔히 말해
세대도 다르기도 하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기 때문에 스며들지 못했어서 이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좀 모임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친구씩 만나서 내가 이런 모임을 만들 건데 우리 함께 이런 모임을 가져보지 않을래? 근데 흔쾌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필요로 했다라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처음 이제 5명이 모여서 크게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만나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그냥 이야기 나누고, 좀 본인들이 답답할 때는 좀 그런 공간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장을 좀 만들어주고 싶었던 게 컸던 것 같아요. 정말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요즘 또 드는 신앙적인 고민이나 또 세상적인 고민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네.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가끔 좀 애매하게 좀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신앙적으로 사는 삶과 세상적으로 사는 삶의 구분이 뭘까? 네, 그런 거죠. 사회생활 하다 보니 어느 선까지는 내가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제가 또 주변에서는 다 교회를 막 열심히 다니는 걸로 알고 다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뭔가 대표가 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보고 얘가 하는 행동을 보고 교회를 욕하게 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뭐 진짜 실질적으로 그렇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시선도 달라지는 거고, 그것도 아까도 구분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회사 생활을 하면은 회식 자리가 있는데 회식을 가서 술을 먹는데 술을 거부를 해야 되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좀 되게 고민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되게 고민도 많고. 아까 부담스럽다고 하셨잖아요. 그 거룩한 부담감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마태복음 말씀 중에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그게 저희 삶의 그냥 당연한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체성도 보면 뭐 학교나 교회나 가정이나 다 다른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의 정체성으로 살긴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거룩한 부담감을 갖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린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그거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을 때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은 이거다,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건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렇게 선택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감동이죠. 그게 너무 왠지 무릎을 꿇고 톤을 모아야 될 것 같은. 근데 저도 정말 동의를 하는 거죠. 그런 하나의 깔끔한 답, 내가 대답을 해줄게, 이대로만 하면 돼, 이건 말이 안 되고, 그런 고민과 부담을 느끼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연일님은 좀 대답을 너무 선하게 잘해주시니까. 근데 이게 마음에 확신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짓지 않아야지 라는 마음을 먹으면, 그러니까 마음을 결단했을 때 그때 일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술 누가 권하면 술을 마시느니 죽으면 죽으리라요? 아니면 술을 마신 다음에 배가 되느니 죽으면 죽으리라요? 그거에 있어서? 뭐 취하느니 죽으면 죽으리라요? 어디까지? 그거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 내 그거는, 마음을 네, 들여다보고. 그럼요.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맞아요. 정답은 절대 없죠. 사실 연일님도 어젯밤에 콜라를 많이 마셨습니다. 엄청 마시고 콜라 매니아입니다. 그 모든 무게 짐을 다 지고 사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여기서 이거 한마디 하면은 기독교인 전부 다 욕먹이는 거 아니야? 혹은 입양된 모든 사람들 내가 욕먹이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너무 하시고 사실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기 형제님이 얻게 된 그 지혜로운 답들을 저한테 꼰대짓 하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걸 알고 싶고 듣고 싶고 그쵸? 네. 알고 싶죠. 그럼요. 또 알고 싶어요. 제가 귀를 막으면 그때 멈추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또 최근에 유튜브를 또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아, 네, 맞습니다. 역시 극강의 네. 외향 인간이세요. 그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을 연 게 제가 그 입양인 TMI라는 채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방금 말했던 거하고 모두 취합해서 이렇게 좀 답이 나오는데 네. 오늘도 제가 인터뷰 제의 받았을 때 약간 말할 수 있는 장을 이렇게 마련해 준다는 게 저한테 너무 너무 좋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현재 하는 일도 어찌됐건 말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유튜브 채널도 어찌됐건 제가 자의적으로 말할 장을 만들어서 그쵸. 이야기를 하고 네,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또 주제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일반적으로 친구들이 부모님 눈치 보거나 아니면 그냥 좀 답답한데 이야기 나누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꼭 필요하죠. 네, 근데 이게 또 저희들끼리 솔직히 떠들면은 이게 발전이 안 되잖아요. 부모님들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하. 이거를 조금씩 부모님들께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도 올바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를 좀 조금씩 흘려보내고 싶은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오히려 입양을 계획하고 계시는 너무 사실 훌륭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예비 어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너무 필요할 거예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 예비 입양 부모님 교육을 또 사례 발표자를 또 하고 있긴 해요. 꼭 필요해요. 그분들은 알고 싶을 거예요. 와. 사실 그분들이 처음에 입양을 결심할 때 어떤 삶을 살길 바라겠어요? 행복하길 바라겠지. 맞아요. 그리고 너무 참지 않았으면 좋겠고 표현했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렇게 잘하길 바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서로 대화를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로 상처가 있었다면 너무 귀한 일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꼭 필요한 일이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다음에 23살인데 다양한 방면으로 내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잖아요. 그냥 뭐 브이로그 찍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너무 기특하면서도 좋다는 생각을 했고 무엇보다도 제가 사실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걸 생각하게 해줬어요. 저는 삶에 관심이 많거든요. 각자의 삶이 너무나 다양하고 사실 그 삶이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예를 들면 친부모와 친자녀 관계라든가 양부모와 그런 관계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고 그 안에서도 다 다르죠. 그치? 이야기 나눠보면 다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부모에 대한 생각도 다를 거고 나의 생각도 다를 거고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도 정말 각양각색 너무나 다른데 그 중에서 그래도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분명히 있을 텐데 사실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볼 수도 없었던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꺼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해주셔서 삶에 대한 걸 또다시 보게 됐고 저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된 부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보면서 또 위로가 된 분들도 꽤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너무 이렇게 듬직하다고 해야 될까? 이렇게 잘 자란 정기영진님을 보면서 내 얘기를 대신 해줬네 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저 형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구나 라고 좀 배운 분들도 있지 않을까. 네, 정말 하나님께서 큰 달란트를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달란트를 정말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똑같은 고충과 고민을 갖고 있는 그런 입양인들을 서로 위로해주고 또 어디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 안에서 정말 내가 말할 수 없는 것들을 힘든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게끔 그런 장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입양인 TMI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네네. 네. 얼마나 올라가 있죠 지금? 지금요, 제가 이제 시작은 했는데 꾸준하지 못하다 보니까 영상 하나 올라가져 있습니다. 하나. 네, 이제 아마 시작이 반이니까요. 네, 그럼요. 아마 이 영상 업로드되고 보면 2-3개는 더 올라가져 네,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처음부터 또 그 채널이 성장하는 걸 지켜보는 즐거움이란 게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형태를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해서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네. 한번 홍보해 주시죠. 네, 요새 그 조댓구알이라고 하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구독 알림. 네, 이게 말이 조금 그렇긴 한데 조댓구알.
조금 세긴 하네요. 입양인 TMI 네, 모두 족대꾸한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움도 많이 되고 또 역시 보통 아닌 믿음을 네. 또 보면서 우리에게 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보통의 믿음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분들께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조태구할 우리 보통의 믿음도 꼭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와!